네, 열병식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년을 맞아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북한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유사시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신형 무기들이 공개됐는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수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열병식 사진이 일단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사진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어땠습니까? 봤습니다. 예, 뭐 공개된 무기 종류는 지금 17에서 20종 미만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예년보다는 무기의 어떤 종류는 좀 작아졌다. 아, 로 그렇습니까? 보여집니다. 예. 뭐 사상 최대로 얘기했지만은 네, 과거에는 뭐 차량이 뭐 300대, 800대까지 동원되어 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나마 불구하고 이제 무기들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열병식을 주관한 이후부터는 집권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부터는 네. 아예 구형 무기 체계는 아예 공개 안 하고 최신형만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는 거의 뭐 구형 무기 체계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개됐던 무기 중에서 제일 눈여겨보신 게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눈여본 건 아니고요. 예. 김정일 위원장이 눈여겨본 예.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오늘 관영 매체도 공개됐지만은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네. 화성 17형을 ICBM 나온 게 화성 17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예. 화성 17을 관람대에서 바라보는 사진이 두 장 있는데 예. 그 무기체계 두 종이 이번에 북한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무기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예. 자, 화성 17형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 화성 17형이라고 쓰여 있지 않던데 어떻게 화성 17형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게 북한이 이거 화성 17은 과거에 그 국방과 발전 전람회에 네. 화성 17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오늘 북한이 관영 매체에도 지난 3월 24일 날 쏘아올린 이게 화성 17이다라고 관영 매체도 오늘 표현이 돼 있거든요. 사진을 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이게 뭐 지금 아래쪽이 뭐 예. 지금 아시는 안 나오고 이게 화성 예. 17의 탄두 내부를 좀 표현한 건데요. 네. 예. 다탄두 ICBM을 개발하려고 지금 화성 17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화성 17을 보면서 뭐 321호차 사진을 상당히 크게 강조했는데 북한이 과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뮤직비디오처럼 예. 나온 영상이 그렇습니다. 예. 321호차입니다. 아, 그 차량이 또 오늘 사진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게 화성 17호가 사실 외부에서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걸 이 열병식에서 공개를 한 건 성공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예상은 됐습니다. 화성 17이 나오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크게 성공한 무기라고 북한이 선전할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예상됐었고 북한이 관영 매체에 의도적으로 발사 날짜까지 표기해서 예. 대내적으로 성공한 걸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온 북극성 그 무기 모습이에요. 이게 예. SLBM이죠? 예. 예, SLBM입니다. 지금 오늘 공개한 북극성 SLBM은 지난 열병식에 공개한 북극성 5 시우형이라고 하는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제 ICBM보다는 SLB보다는 한 3m 정도 길어진 SLB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 좀 길이가 더 길어졌단 말씀이시네요. 길이 3m 정도 이상 길어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 탑재 중량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잠수함이 커야지 실을 수 있을 텐데요. 예, 북한이 지금 심포에서 예. 그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주목해볼 무기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여기서도 공개가 됐었는데 예. 그 무기는 어떤 겁니까? 오늘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이 제가 취하를 봤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보는 사진 한 장하고 11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예. 네네. 여기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 모형입니다. 아. 예. 모형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중국 등펑 17인데 예.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가 지금 보시는 글라이더형이고 하나는 원뿔형인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들은 분리가 되고 나서 그냥 단순한 포물선을 날아가서 표적을 타격하는데 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서 요쪽에 탄도타 방어치가 있다면 이걸 회피해서 뒤로 타격하는 회피를 한다고요? 피해갑니다. 유도 장치가 있다는 거네요. 비행을 합니다. 예. 하면서 탄도타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예. 체계로 개발되고 온 미사일인데 요거는 이제 1단 추진체가 이제 화성 11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반도를 타격하는 무기 체계는 아니고요. 네. 그 일본 주일 미군 기지나 괌이나 알래스카권을 좀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무기체계로 보이는데 그쪽은 탄도탄 방어체계가 촘촘하잖아요.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기입니까? 일단 추진체가 화성 12형입니다. 그렇군요. 사거리 예. 3,000km 날아가는 1단 추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사거리는 3,000km 정도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나온 건 어디까지- 북극성 SLB입니다. 예. 이번에 좀 탄두부가 길어졌죠. 저희가 무기 모음 화면을 준비해서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시 뒤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 무기는 지금 나온 거는 예,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3의 개량형인데요. 네. 기존에 있는 KN-23을 좀 길이를 좀 길게 만든 겁니다. 사거리 이거는 이제 기본형인 KN-23 북한판 이스칸다르가 되겠습니다. 예. 짧죠. 아까 나온 거하고는 길이가 길고 짧은 게 어떤 차이가 있는 사거리 건가요? 차이가 되죠. 아, 탄두 추진체의 탑재 중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300mm 방사포입니다. 요거는 예. 유견장이죠. 예. 지금 다연장 로켓포 같은데요? 요건 초대형 방사포라 해가지고 예. 600mm 되는 방사포인데요. 아, 예, 미사일과 같은 방사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네 발을 연속 발사하는. 예, 4발 연속 무기군요. 발사할 수 있는데요. 예. 1분 이내에 다 발사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2년 전에 예. 이날을 창건 기념일로 지정하고 나서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연 건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왜냐하면 있을까요? 지금 보면 북한이 4월 달에 보면 예. 북한은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에만 열병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태양절이 북한에서 예. 가장 큰 행사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태양절이 11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예. 4월 25일 날 북한군 창건 90주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체제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은 통제를 해가지고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업적을 좀 칭송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10년 동안 개발한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서 한 지도력 그런 것들을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예. 김정은 위원 중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깨에 보시면은 대원수도 좀 휘장도 있죠. 화려하더라고요. 예, 예. 자, 잠시 사진을 더 볼까요? 예. 네. 어제 밤에 열린 열병식인데 이게 야간 열병식이었잖아요. 예, 예. 야간 열병식을 개최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지금 야간 열병식은 지금 4번째인데요. 네. 보면 뭐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함으로써 뭐 보여주는 무기 체계들이 좀 더 화려하게 보여주고 아, 예. 위협적으로 보여주죠. 예. 뭐 어떤 분들은 밤에 하면서 이런 무기 체계를 좀 이제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더 예. 조명을 더 화려하게 보이고 뭐 평양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예. 저 주민들에게 좀 더 감수성을 좀 자극해서 아. 그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좀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밤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연설대에 올랐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네. 일단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유사시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네. 과거에 북한은 이제 핵무력 사용을 보면 좀 제한적으로 했죠. 우리를 공격할 시에, 우리를 침범할 시에, 뭐 이런 이제 적대적 행위를 보일 시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가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범위를 더 넓힌 거죠. 아. 핵무력의 사용 범위를 더 넓히면서 위협적인 좀 표현을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단 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석단 좌우에 여러 인사들의 모습이 공개됐잖아요. 네. 예, 어떤 사람이 눈에 띕니까? 뭐 박정천 다시 또 나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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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지금, 보여주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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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이제 그 사진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네. 북한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강등됐다가 다시 오고 있는데 예. 리병철, 박정천의 예, 모습이 예. 등장했죠? 또 이병철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뭐 안 보이다가 다시 보여졌는데 과거 열병시험 다시 또 좌우에 쓴 것은 그만큼 다시 또 서열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예. 네. 뭐 김정일 위원장의 복장도 또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예. 저 어깨가 견장이 대원수 휘장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최고 지도자라는 뜻이죠. 예. 그 좌우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둘의 위상이 또 이제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방역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예, 화려하게 복귀한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박정천 비서는 그 지휘용 장갑차를 타고 행사를 거의 뭐 전반적으로 지휘를 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열병제대 지휘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도 하는데 그 열병식에서 가장 최고의 지휘관이 마지막에 김정일 위원장한테 신고를 하고 네. 한 열병식의 의식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천 비서한테 왜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겁니까? 글쎄요. 박정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북한의 무기 개발에
이병철과 같이 예. 핵심 인물로 따라다녔고 게다가 포병사령관 출신이잖아요. 네네. 북한군 과거에 포병을 엄청 중요시했는데 아, 그 의미에서 군부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데 옛날부터 박정천 위원장 박정천 이제 계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박정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좌우에서 예. 열심히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뭐 지금 최근에 숙청은 아니더라도 됐지만 예. 이번 열병식 통해서 화력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자, 올해 초에 이제 10여 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북한이 공개한 무기 체계들이 신형 무기 체계 위주로 됐지만은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본 그 오늘 중요시한 무기 체계인 예. 그 극초음속 미사일 네. 글라디언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발사 안 했거든요. 그랬군요. 계속 예. 시험 발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무력 도발을 이어갈 걸로 보셨지만 그 메시지 자체 보면은 핵무기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수위의 그 고강도의 발언은 없었던 것 예,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핵무력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낮아졌다 볼 수는 없죠. 아. 네. 우리한테 핵무력을 쓰겠다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 예. 대신에 어느 누구든 이제 정확하게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와 이제 미국이겠지만 그런 거 봐서는 지금 핵무력의 표현 오늘 상당히 많아요. 보면 핵무력을 한 표현이 많은데 그만큼 핵무력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협상에 전략적 우위에 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태양절을 앞뒤로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핵실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핵실험은 진행 중입니다. 핵실험을 그걸 하루아침에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 중이란 예, 말씀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핵실험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 갱도 주변에 이제 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거의 준비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직 준비하고 중이고 이번에는 그쪽 3번 갱도가 좀 깊이가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전술핵 시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추가 핵실험하는 이유는 소형화. 과시하는 거죠. 예. 그냥 전술핵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실에서 데이터만 가지고도 네. 설계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게 있었고 오늘 열병식에 좀 잠깐 한 장의 사진이 나왔지만은 북한이 지난 16일에 발사한 그 전술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거기다 전술핵을 넣겠다고 표현했었는데 네네. 오늘 열병식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예. 너무 미사일이 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미사일이 지금 뭐 방사포가 600mm면 그거는 한 200mm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다 그런 걸 봐서는 그 전술핵 이런 표현도 좀 약간 기만의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예. 시청자분들께서 네, 북한의 무기 체계가 조금씩 현대화되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최근 북한의 무기 체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화는 많이 됐죠. 근데 예. 이 무기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지상군 무기,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이게 북한의 정군에 적용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아. 좀 의문점이 많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열병식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 오늘 보면은 오늘 그런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은 이게 디지털 패턴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도색이. 요 중국식 요 표현이 딸이거든요. 약간 네. 예, 보면 이제 바둑무늬처럼 이건 아니 예. 아니고요. 바둑무늬처럼 약간 이제 네모나게 표현돼 예. 있는데 네. 이걸 디지털 패턴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중국에서 요즘 최신 무기 체계가 그렇게 하는데 예. 도색도 이제 일부 차량을 바꿔가면서 마치 오늘 이제 최첨단 무기를 이제 보여준 것처럼 과시를 한 거죠. 아, 도색을 이번 열병식 맞춰서 또 새로 한 예, 겁니까? 새로 한 차량이 또 일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동영상이 공개되면은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공개한 거니까요. 예, 예. 네. 만약에 동영상이 공개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식전 2시간 정도, 보통 네. 3시간 정도 하는데 북한이 보통 편집할 경우에 2시간 정도 공개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기 체계 보면은 순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무기 체계가. 예, 예. 그리고 오늘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이라는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 네. 탄도미사일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예. 뭐 대남이나 뭐 주일 미군 기지나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더 거기다 핵을 실어서 좀 공격하겠다. 그런 네. 의도도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열병식을 했고요. 또 열병식 사진을 공개했고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조만간 동영상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공개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국방안보 포럼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